굉장히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목적이 뭘까요? How to say.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How to say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What to say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What과 How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 법칙으로 말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분위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멍석만 펴주면 그냥 경직되고 말이 굳어져 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처럼 말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술을 조금 드시고 하시죠. 실제로 술 드시고 영업 보고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How to say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긴장감. 심하게 말하면 마이크 공포증, 대중 공포증, 무대 공포증, 네, 발표 불안증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How to say에서 그 발표 불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토크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여라. 이게 토크 법칙입니다. 이 토크 법칙은 윤치홍이가 만든 법칙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책을 쓰고 강의하면서 법칙을 6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이 토크 법칙인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법은요.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단어로 대화하듯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토크 법칙을 만들었고요. 잘 안 될 때는 스피치 1법칙을 만들었는데 LST 법칙입니다. 바라보고 미소 띄고 그 다음에 말하여라 이겁니다. 네, 발표 불안증이나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 나오면 사람 앞에 서면 긴장하게 되고 또 말할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룩 바라보면 됩니다.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우면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눈을 감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더욱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럴 때 직시하는 겁니다. 아, 앞에 누가 있지? 보니까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제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있네요. 네, 그러면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룩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스마일, 웃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유연해집니다.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크, 말하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look, smile, talk가 스피치 1법칙입니다. 이걸 줄이면 LST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요. SES 법칙이 있답니다. Simple, Easy, Short 법칙입니다. 초보자는요.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처음 말을 하라고 하면 복잡하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플,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easy, 쉽게. 그 다음에 짧게 말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how to say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개인 코칭 받거나 그 과외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대학생한테 과외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학생은요. 자기 실력과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않고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있답니다. 강의는 쉽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법칙. SES 법칙이 있답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지하게, 그 다음에 짧게 말하여라. 나이가 들수록 장광설이라는 병에 걸리는데요.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고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요. 아까 MC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분별력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짧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이 simple is shot입니다. 이왕에 법칙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how to say를 말하고 있는데요. 3법칙을 말씀드려 볼까요? 3법칙은 키스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KISS 키스. 장수하려면 키스를 많이 하려고 하던데요. 여러분 키스를 많이 하시나요? 조금 야한 얘기입니다만 키스를 많이 하시면 장수하신답니다. 혀를 많이 쓰시면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돈 셀 때 침 바르시죠? 그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돈 세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혀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혀끝 중요합니다. 수다 떠는 거 이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감정 노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감정 노동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스마일, 미소 띄워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수다스러워야 됩니다. 감정을 적당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키스 법칙입니다. 키스를 많이 하세요. 그럼 장수할 수 있습니다. 혀끝을 많이 사용하세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손끝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대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10년 이상 더 오래 장수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성들은 손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더 오래 사세요. 10년 이상 사십니다. 왠지 아세요? 골칫덩어리가 사라졌거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만질 사람이 많습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손꽃으로 만들잖아요. 손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근데 함께 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만질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키스 법칙 지금 얘기하는 중에 지금 키스, 손끝, 혀끝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키스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가 키스를 얘기하고 손꽃을 얘기하고 장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스 법칙으로. 이걸 워드 플레이하면 키워드로 말하여라,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스마일스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3법칙, 키스 법칙은요. 네, 키워드 살려라. 제가 말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로 말하세요. 아까 세상에 없는 것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있는 것 3가지 말씀해 볼까요? 키워드 3가지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으며 내 앞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와,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키워드가 뭐죠? 별, 꽃, 당신입니다. 네, 키워드로 말하여라. 키스에서 K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는 뭘까요? 네, 경직된 분위기를 깨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깨달음을 주어라. 네, 말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촌철활인이라고 합니다. 촌철활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까? 촌철활인의 반대말이 뭐죠? 촌철살인입니다. 저는 긍정화법 저자입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것. 긍정화법입니다. 긍정적인 화법이 세상을 다 끌어안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내는 방법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편으로 긍정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019년도 겨울쯤에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언제쯤일까요? 첫눈 내릴 때 그 책을 출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첫눈 내릴 때일까요? 예, 첫눈을 우린 맞으려고 첫눈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설레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네, 그래서 그쯤에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긍정적 그 에너지가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지금 키스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키워드 아이스 브레이킹,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경직된 분위기를 깨라는 뜻보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촌철 살인과 같은 말이 아니라 촌철 활인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촌철 살인이란 말을 거부하는 것은 긍정 화법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촌철 활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의미하시겠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문성, 독창성, 참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신성, 시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창성은 말이죠, 셀프 어플리케이션으로 됩니다. 독창적인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자료를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개 100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화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걸 육화라고 하거든요. 육화시키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래서 롱리건 스피치를 만드는 것, 이게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이론적인 것을 지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화시켜야 됩니다.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는, 자기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기화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말을 풀어낼 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셀프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 스마일스입니다. 이 스마일스란 단어를 풀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S와 S 사이가 1마일 떨어져 있다는 단어거든요. 얼마나 길은 단어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길은 단어가 S와 S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1마일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일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 KTX? 예,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은 반대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동석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행복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지구 한 바퀴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거리는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10원을 불필요하게 쓰면 20원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참 검소하셨고 검약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으셨던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검소하게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말아라는 것이구나. 제가 여행을 가끔 갑니다.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우리 쇼핑 하잖아요. 제가 쇼핑에 가서 절대 물건 사지 않습니다. 왜요? 네,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서 건강식품 사오고요, 보석 사오고요, 맥방석 사오고 하지만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절대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님으로부터 온 저의 삶의 철학인 것입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낭비하지 마라. 그게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할 때 머리를 공략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공략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성의 동물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제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인 줄 아십니까? 네, 체어맨입니다.
제가 한 13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잘 나갑니다. 고장 나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뭐 구형이긴 하지만 아주 만족합니다. 기름만 넣으면 가는 차입니다. 또 길이 잘 나가지고요. 밟은 대로 쭉쭉 잘 빠집니다. 제가 이 체험연을 살 때 가성비를 따졌겠죠. 네. 가장 돈을 덜 들이고 가장 효과적인 차를 구매를 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구매 결정을 했을까요? 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색상입니다. 저한테 딱 맞는 디자인. 어쩌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디자인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너무 흡족했던 디자인이었고 색상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판단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면접생들도 많이 옵니다. 대인 면접, 취업 면접, 승진 면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면접관들이 면접을 임할 때 물론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뭐 사회성,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 준법성, 또 적응력, 또 창의력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면접생을 선발하겠죠. 점수를 주겠죠. 그러나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이런 면접, 답변, 요령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까? 이성적으로 공략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감성적으로 설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라. 그게 바로 키스 법칙. 말씀드릴까요? 키워드로 말하십시오. 아이스 브레이킹,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일스, 재미있고 유쾌하게 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안에는 스태프진들만 계시고 방청객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합니다. 방청객이 있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청중이 있을 때는 청중과 대화하듯 합니다. 질문하고 질문받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러면 거기서 웃음소 나고요. 아주 유쾌해지고요. 혼연일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까? 주고받는 거예요.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 5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5가지가 있거든요.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런 법칙도 있어요. 이 법칙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5번째 습관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가 5번째 습관인데 그렇습니다. 경청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답니다. 그 기술이 뭔지 아세요? 퀘스천, 질문하라. 강의를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연설을 잘하려면 중간에 질문하세요. 대화를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소통을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대화를 잘 풀어가는 방식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망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말할 거리가 빈약하세요? 질문하세요. 상대가 말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상대가 웃음을 자아나게 합니다. 네,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요? 질문하세요. 혼연일체가 되세요.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찬 특강에 배철옥 변호사를 만났는데 배철옥 변호사가 수요 CEO 과정에 나오십니다. 지금 18회 수강인데요.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카데미에 오셔서 100회를 수강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1년은 52주, 54주죠. 물론 이제 추석 명절도 있고요. 설날 명절도 있고 하면 빼고 나면 50번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100회를 수강하려면 2년 반은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2년 반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시겠다는 결의를 가지시고 지금 수강하고 계신 배철욱 변호사님이 중요한 재판에 있었는데 승리하셨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포즈를 쓰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말을 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뚱벙뚱벙 호시우보처럼, 호시우보가 뭔지 아시죠? 호랑이 눈처럼 앞을 직시하고 우보, 우직하게 황소걸음처럼 걸어나가라. 말을 잘하는 방법이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방법이요, 포즈를 쓰는 것입니다. P-A-U-S-E, 말과 말 사이를 끊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즈 썼거든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이 말보다는 전자의 말이 훨씬 더 귀에 잘 들리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요? 포즈 쓰세요. 그러면 템포가 나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포즈를 쓰면 템포가 나옵니다. 템포는 뭔가요? 리듬, 박자입니다. 템포는 뭘 우리에게 안겨주나요? 신병을 일으킵니다. 신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흥이 납니다. 흥 나는 문화, 신바람 문화 아시죠? 이민우 교수의 W 이론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강의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대화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삶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신명이 나야 됩니다. 신명을 나는 방법은 네, 템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리듬감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뭘까요? 네, 템포가 들어갔습니다. 리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유쾌합니다. 여러분, 무료하십니까?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하실 때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흥이 납니다. 네, 이제 여행을 떠나요. 또 오늘 같은 밤, 또 대한민국,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요. 그런 노래 흥얼흥얼대면 파초란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좀 굉장히 고음을 쓰는 노래죠. 그 다음에 파초란 노래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삶이 흥이 납니다. 재밌어집니다. 네. 포즈 템포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요. 예, 노래하듯 말하시면 돼요. 노래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연음법을 씁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끊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노래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연음법을 써서 말을 좀 구사해 봤거든요. 자,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퀘스천이 명약입니다. 만변통치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화하듯 말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5가지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키스 법칙까지 말씀드렸거든요. 키워드로 아이스 브레이킹, 셀프 어플리케이션, 스마일스. 스피치 4법칙이 있네요. EOB 법칙이라고 해야 합니다. 열정의 EOB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example, outline, benefit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요, EOB 법칙을 쓰는 겁니다. EOB 법칙은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 하세요, 스토리텔링 하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면접에서도 스토리텔링 면접법이 있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휴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요, 휴학을 하고 네, 배낭을 짊어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요? 휴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휴먼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EOB 법칙입니다. 예화를 드세요. 그리고 그 예화에서 하나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다시 풀어내세요. 분사시키세요. 이게 EOB 법칙이거든요. 저는 이 법칙을 모래시계형 법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모래시계형 여러분 아시죠? 모래시계. 위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모래가 쭉 빠지죠. 아주 작은 그 가운데 있는 관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거 같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뭐죠? example,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요? 생활의 단편, slice of life. 그리고 그 예화에서, 그 경험담에서, 그 휴먼 스토리에서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분사시키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콜럼버스 달걀 아시죠? 콜럼버스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계란을 한번 테이블 위에 세워보세요.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네, 계란을 탁자 위에 탕 치는 순간에 밑에 있는 계란이 깨지면서 섰던 것이죠. 지금 콜럼버스의 달걀의 예화는 그런 것이고요. 예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방청객이 계시다고 하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의력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네, 창의력, 기발한 발상 이거죠. 창의력, 예,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디렉터 참 좋아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말 좀 좋아합니다. 왜요? 스피치도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크리에이티브가 하게 하려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뭔지 아시죠? 네, 광고 기획자를 얘기합니다. 광고 기획자는 카피를 뽑아냅니다. 카피가 기상천외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상품이, 그 기업이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각인이 됩니다. 이처럼 촌철 할인과 같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뽑아낸 카피처럼 말하여라. 어려운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이 창의성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의 창의성을 발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테면 돌아가는 방법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양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웃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엉 웁니다. 기쁨의 최고조는 뭐죠? 울음입니다. 우리는 슬퍼서 웁니다. 엉엉 웁니다. 울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가요? 예, 어려움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밝은 내일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요. 세상은 양면적인 것입니다. 추운 곳에 있어봐야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뒤집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네. 일이 안 될 땐 뒤집으면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도 뒤집는 것입니다. 찾길이 막혔다고요?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건강을 잃으셨다고요? 뭔가 생각을 하고 한 텀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요? 뭔가 개선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도 뒤집으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역설의 힘, 이 바로 창의적인 힘인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조적인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관조적,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멀리서 바라보면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네, 지혜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네, 그리고 깊이 있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뿜어 보실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배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호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2살이 되고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얘야 왜 이렇게 숨이 가쁘다냐 하시면서 하소연하시죠.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사실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목젖에서 숨이 멈춥니다. 하면서 운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또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요. 호흡의 중심을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시고요. 눈을 감고 하면 이게 호흡 명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셨나요? 저만 눈을 감고 있습니까? 함께 해주시죠. 투게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기술이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은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시장을 가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방송 듣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지금 내 몸에서 혼을 바깥으로 이탈을 시키겠습니다. 이탈이 됐나요? 네. 공중으로 부상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진출에 있는 FM 교육방송 지붕이 보이네요. 네, 좀 더 올라갔더니요. 청주가 보이는군요. 좀 더 올라가 보실까요? 한반도가 보입니다.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네요. 네, 내 삶의 그 둘레 울타리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조금 내려와 보실까요? 네, 다시 진출에 있는 FM 교육방송 지붕 위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군요. 저는 대전에서 진천에서 그 둘레에서만 아주 아둥바둥 살고 있군요. 얼마나 사는 모습이 울타리 쳇바퀴 돌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벗어나 보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관조적 사고법입니다. 좀 멀리 바라보면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사고, 바로 관조적 사고법이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일탈합니다. 파탈합니다. 파괴하고 일탈합니다. 저는요 새벽 5시까지 때론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료들과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12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어떤 이는 7시 이전에 식사를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야행성입니다. 때론 모든 정해놓은 룰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파탈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 다이나믹해지고 삶이 더 가치가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이면 매일 그렇게 살다고 하면 이건 방탕적인 생활이 되겠죠. 가끔은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 제가 FM 교육방송에 오면서 앉아서 강의하는 거 오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데 소원 풀었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버스킹 하는 거입니다. 저 밖에 있는 버스가 완전히 개조가 되면 버스를 몰고 나가서 아주 번화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버스킹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또 하나 소망이 있는데요. 저녁에 여기 한번 오늘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왔는데 지금 한 가지 주제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주제를 가지고 올 때는 저녁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오게 되면 저녁에 강의하고 이 진천의 맑은 공기와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승훈 PD님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파탈적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오비 법칙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콜럼버스의 달걀을 얘기했습니다. 이 달걀에 주는 의미는 메시지는 뭔가요? 창의력이 경쟁력이라는 것이었고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5가지, 6가지의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베네피트를 분사한 것이죠. 네, 지금 how to say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룩스가 있습니다. 메라비안 교수께서 메라비안 법칙을 말했는데요. 말하는 내용이 7%, 전달하는 스킬이 38%, 그리고 나머지 55%는 뭔가요?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 설득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싶으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설득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설득당했어.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득하세요. 스스로 설득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문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답을 줘요.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쓰세요. 지금 오다를 작성하세요. 지금 계약을 하실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함으로 스스로 설득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설득하려면 내용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 룩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지에 자크는 올렸는가? 명강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바지에 자크 올렸는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강사가 외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빠뜨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말쑥하게 정숙하게 나와서 면대면을 하려고 하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룩스는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하고도 부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A-I-T-T ITU, 애티튜드 참 훌륭한 말입니다. 이 알파벳에서 A를 1로 대응하고요. B, 2, C, 3, 그래서 Z 24까지 대응해서 애티튜드를 숫자화하면 딱 100이 되는 숫자가 애티튜드입니다. 가장 완벽한 숫자, 애티튜드. 랄리지, 로직, 러브, 스튜던트 이런 단어, 그다음에 럭키 이거 숫자로 변조해 보면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로지 애티튜드만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Life is attitude. 삶은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애티튜드가 긍정적 애티튜드여야 된다.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신의 삶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거든. 삶의 방식을, 삶의 관점을 긍정화시키세요. 메이킹 오브 포지티브적인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룩스 말씀드릴까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이 컨택, 페이스, 보이스, 제스처, 포즈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아까 대담 중에 제가 활용점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 벽에 벽화를 그리면서 용을 그렸는데 눈을 찍는 순간 그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게 활용점점 아니겠습니까? 스피치의 활용점점은 제스처입니다. 적당히 제스처를 구사하면 내가 그 주제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연하게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고 또 듣는 사람도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제스처인 것입니다. 자, 제스처에 앞서서 룩스 말씀드릴게요. 룩스 중에 아이 컨택, 시선을 집중하라. 아까 스피치 1법칙 말씀드렸죠. 룩, 스마일, 토크 말씀드렸죠. 바라봐라. 그리고 말하해라. 바라보지 않으려거든 말하지 말아라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죠? 사랑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은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바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바라보세요. 바라보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겠다고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이 컨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스마일, 미소 띄면서 토크,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스입니다. 아까 미소 얘기했는데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질하는 건 이거는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와주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는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제스처. 손가락을 이렇게 피지 마시고요. 적당히 모아서 제스처를 사용하십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적당히 제스처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 P-A-U-S-E, 포즈인 것입니다. 포즈 is power.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 쓰는 것입니다. 말을 끊어보세요. 지혜가 발동이 돼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서둘러 보세요. 지혜가 달아납니다. 오발타임이 나오고요.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곤조곤 말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화 석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pace is love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러브는, 사랑은 love is space, 여지를 주는 것이다. 내가 다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 편애하고 너무 극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육은 스스로 독립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떨어져 있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조적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반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가 와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방적 질문입니다. 다 합쳐서 스피치라고 개념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what, how, looks입니다. what to say,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뚝배기에 뭘 담을까? 된장을 담을까? 아니면 쓰레기국을 담을까? 그 내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는 킬러 콘텐츠를 만드세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삶이 공고하고요. 요즘은 치열한 경쟁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사에서 이기려고 하면 자기만의 콘텐츠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킬러 콘텐츠라고 합니다.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독자적인 전문적인 컨텐츠를 구축하는 것, 그게 킬러 컨텐츠인데요. 스피치에서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내용이 없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구제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말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할 거리.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유홍준님의 문화답사기에 인용된 문구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말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진리조차도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언젠가는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변화합니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심하셨다고요? 네, 변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변심하셨다고 화를 내거나 또 배신했다고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리숙한 일입니다. 네,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했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변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그 수많은 눈송이 또 똑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쌍둥이조차도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없다. 또 영원한 것 없다. 또 똑같은 것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옆구리찌는 저를 받는 격인데요. 옆구리찌로서라도 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모드로 바뀔 수 있고 또 우정 모드가 발동이 되어서 박수를 끊임없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박수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적절한 때 동의를 하시거나 또 공감을 하시게 되면 아마 박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컨텐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내용이 중요한데 관심을 가지면 말할 내용들이 인풋 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모으게 되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몰 토크를 개발하라.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또 왓을 또 분해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설득력이 없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네, 로직 이론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 로직 그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있는 것 세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비밀 없다. 그렇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네, 비밀 없습니다. 그러니 험담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내가 내 밥 비싼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항상 긍정적인 또 유익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답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요. 지혜로운 삶이고 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네, 자기 스타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방송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려본 바가 있었는데요. 공짜 없다입니다. 네,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까운 친구 간에도 절대 공짜 없습니다. 주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황금률. 네, 상대에게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내가 먼저 상대에게 대접해 주어라.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고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에너지 버스의 운전사는 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버스를 내 스스로 운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한테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공짜 없다. 없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밀 없다. 둘째, 정답 없다. 셋째, 공짜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구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재밌게 푸는 것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말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의미는 이성적인 구구예요. 재미는 감성적인 구입니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전어 드시죠? 네. 근데 전어라는 생선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수식어인가요?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구는 냄새에 찾아온다는 것이십니다. 전어에다 뭘 더 쓰였나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쓰였습니다. 바로 의미와 재미에서 재미있게 말하는 방식은 사람 중심으로 휴먼 스토리를 넣어서 더 쓰우면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스피치의 3대 요소 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스몰 토크,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의미와 재미구에서 의미구는 로직,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설득을 할 수 없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말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 바탕 화면의 책이라는 프로에서 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을까요? 예, 책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휴먼 스토리를 넣어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왓에 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말을 잘하는 방법, 컨텐츠를 개발하라. 나만의 킬러 컨텐츠. 세 번째는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시사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키워드, 윤치영이의 삶의 키워드는 화술입니다. 스피치입니다. 바로 그게 저의 킬러 컨텐츠이고 또 중요한 저의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문성, 저는 화술 전문가입니다. 화술 박사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논문은 경영학 마케팅을 쓰는데 화술을 접목시켜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화술에 관한 전문가이죠.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 이게 그 시대적 혹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나 다 똑같다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독창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독창성이 있을 때 그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라 할 만합니다. 독창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구시대적인 내용이 아니라 첨단 내용,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사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 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피치의 3대 요소에서 첫 번째 맛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라, 의미구와 재미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적 영역과 독창적 영역, 그다음에 시사적인 영역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하는 방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글로 옮기면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서 부담되시죠? 네, 독서. 책을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요. 그냥 부담 안 됩니다. 집에다 책을 사놓으면 책 사는 것조차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사십시오. 그리고 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지 마시고 아주 내 생활에 가까이 있는 곳에 놓으십시오. 차 안에 놓는 방법도 있고요. 거실에 놓는 방법도 있고요. 화장실에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 8월 15일 날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작가가 되었구나. 저는 저술가가 되었구나. 그 기쁨의 책을 인세를 받지 않고 300권인가 500권을 책으로 받았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요, 제 선배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윤 박사 책을 잘 읽고 있어,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우라같이 물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썼는데 그 책을 화장실에 읽는단 말인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화장실에서 읽는 책이요 가장 편안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장소를 불문하시고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거실에서, 또 스튜디오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부담 없이 책을 펼치시면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는데요. 독서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책을 읽지 말아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윤은기 박사가 책 읽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분의 독서 방법은 좀 독특하던데요. 책을 책상 위에 3권, 4권, 5권 펴놓고 한꺼번에 책을 읽는데요. 와, 정말 큰 거인이구나 생각했고요. 어쩌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책을 4-5권 펴놓고 읽는단 말인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소설,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책을 읽을 때는 차근차근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개발서라든지 조금은 가벼운 책이라고 하면 같은 유의 책을 같이 놓고요. 발췌해서 읽는 독서법이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은 양식을 쌓는 것이고 결국 말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방법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발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책 제목만 읽어도 책 한 권에 요즘 15,000원에서 2만 원 하는데요.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조언하지 말아라. 저는 그 책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충분히 교훈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구가 바로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마라. 조언하지 마라입니다. 네. 소통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공감하는 건데요.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정을 읽어주기에 앞서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언하고 싶은 거예요. 충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자, 소통하려고 하면 공감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충고나 조언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만 읽어도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킬러 콘텐츠를 만드시고 말할 거리를 만드시고 또 의미와 재미있는 말을 스몰 토크를 만드신다고 하면 역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책은 부담 없이 사시면 됩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오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피치 3대 요소 중에서 왓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가 없네요. 네. 두 번째는 how to say,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실은 사람들이요, 제 대전 둔산에 아카데미를 20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가 역사가 참 오래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강의를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대전대학교 외국어정보사회교육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5년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오피스텔을 준다고 해서 아너스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하루는 광주에 있는 모 아나운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오늘 강의 오는데 우리 남편이요. 우리 예쁜 마누라 거기 보내도 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오피스텔의 한계성, 제한성, 폐쇄성, 음란한 어떤 그 이미지. 그 이미지가 딱 오는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더 진행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건물을 임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건물로 임대해서 나온 곳이 바로 현재 윤치영 스피치 면접 학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학원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목적이 뭘까요? How to say.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How to say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What to say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What과 How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 법칙으로 말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분위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멍석만 펴주면 진짜 경직되고 말이 굳어져 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처럼 말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술을 조금 드시고 하시죠. 실제로 술 드시고 영업 보고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How to say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긴장감. 심하게 말하면 마이크 공포증, 대중 공포증, 무대 공포증, 네, 발표 불안증로 대변될 수 있는데 How to say에서 그 발표 불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토크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여라. 이게 토크 법칙입니다. 이 토크 법칙은 윤치영이가 만든 법칙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책을 쓰고 강의하면서 법칙을 6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이 토크 법칙인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법은요.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단어로 대화하듯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토크 법칙을 만들었고요. 잘 안 될 때는 스피치 1법칙을 만들었는데 LST 법칙입니다. 바라보고 미소 띄고 그 다음에 말하여라 이겁니다. 네, 발표 불안증이나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 나오면 사람 앞에 서면 긴장하게 되고 또 말할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룩 바라보면 됩니다.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우면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눈을 감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더욱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럴 때 직시하는 겁니다. 아, 앞에 누가 있지? 보니까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제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있네요. 네, 그러면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룩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스마일, 웃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유연해집니다.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크 말하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look, smile, talk가 스피치 1법칙입니다. 이걸 줄이면 LST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요. SES 법칙이 있답니다. Simple, Easy, Short 법칙입니다. 초보자는요.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처음 말을 하라고 하면 복잡하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플,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easy, 쉽게. 그 다음에 짧게 말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how to say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개인 코칭 받거나 그 과외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대학생한테 과외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학생은요. 자기 실력과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않고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있답니다. 강의는 쉽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법칙. SES 법칙이 있답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지하게, 그 다음에 짧게 말하여라. 나이가 들수록 장광설이라는 병에 걸리는데요.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고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요. 아까 MC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분별력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짧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이 simple, easy, short입니다. 이왕의 법칙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how to say를 말하고 있는데요. 3법칙을 말씀드려 볼까요? 3법칙은
키스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KISS. 키스. 장수하려면 키스를 많이 하려고 하던데요. 여러분, 키스를 많이 하시나요? 조금 야한 얘기입니다만, 키스를 많이 하시면 장수하신답니다. 혀를 많이 쓰시면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예. 돈 셀 때 침 바르시죠? 예, 그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돈 세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혀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혀끝 중요합니다. 수다 떠는 거 이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감정 노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감정 노동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스마일, 미소 띄워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수다스러워야 됩니다. 감정을 적당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키스 법칙입니다. 키스를 많이 하세요. 그럼 장수할 수 있습니다. 혀끝을 많이 사용하세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손끝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대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10년 이상 더 오래 장수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성들은 손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더 오래 사세요. 10년 이상 사십니다. 왠지 아세요? 골칫덩어리가 사라졌거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만질 사람이 많습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손꽃으로 만들잖아요. 손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근데 함께 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만질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키스 법칙 지금 얘기하는 중에 지금 키스, 손끝, 혀끝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키스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가 키스를 얘기하고 손꽃을 얘기하고 장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스 법칙으로. 이걸 워드 플레이하면 키워드로 말하여라,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스마일스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3법칙, 키스 법칙은요. 네, 키워드 살려라. 제가 말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로 말하세요. 아까 세상에 없는 것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있는 것 3가지 말씀해 볼까요? 키워드 3가지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으며 내 앞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와,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키워드가 뭐죠? 별, 꽃, 당신입니다. 네, 키워드로 말하여라. 키스에서 K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는 뭘까요? 네, 경직된 분위기를 깨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깨달음을 주어라. 네, 말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촌철활인이라고 합니다. 촌철활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까? 촌철활인의 반대말이 뭐죠? 촌철살인입니다. 저는 긍정화법 저자입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것. 긍정화법입니다. 긍정적인 화법이 세상을 다 끌어안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내는 방법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편으로 긍정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019년도 겨울쯤에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언제쯤일까요? 첫눈 내릴 때 그 책을 출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첫눈 내릴 때일까요? 예, 첫눈을 우리 맞으려고, 첫눈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설레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네, 그래서 그쯤에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긍정적, 에너지가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지금 키스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키워드 아이스 브레이킹,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경직된 분위기를 깨라는 뜻보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촌철살인과 같은 말이 아니라 촌철활인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촌철
살인이란 말을 거부하는 것은 긍정 화법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촌철 활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의미하시겠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문성, 독창성, 참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신성, 시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창성은 말이죠. 셀프 어플리케이션으로 됩니다. 독창적인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자료를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개 100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화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걸 육화라고 하거든요. 육화시키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래서 롱리건 스피치를 만드는 것. 이게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이론적인 것을 지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화시켜야 됩니다.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는 자기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기화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말을 풀어낼 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셀프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 스마일스입니다. 이 스마일스란 단어를 풀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S와 S 사이가 1마일 떨어져 있다는 단어거든요. 얼마나 길은 단어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길은 단어가 S와 S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1마일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일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으로. 네.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 KTX? 예,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은 반대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동석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행복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지구 한 바퀴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거리는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10원을 불필요하게 쓰면 20원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참 검소하셨고 검약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 쓰지 않으셨던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검소하게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말아라는 것이구나. 제가 여행을 가끔 갑니다.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우리 쇼핑 하잖아요. 제가 쇼핑에 가서 절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요? 네,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서 건강식품 사오고요, 보석 사오고요, 맥방석 사오고 하지만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도로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절대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님으로부터 온 저의 삶의 철학인 것입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낭비하지 마라. 그게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할 때 머리를 공략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공략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성의 동물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제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인 줄 아십니까? 네, 체어맨입니다. 제가 한 13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잘 나갑니다. 고장 나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뭐 구형이긴 하지만 아주 만족합니다. 기름만 넣으면 가는 차입니다. 또 길이 잘 나가지고 밟은 대로 쭉쭉 잘 빠집니다. 제가 이 체어맨을 살 때 가성비를 따졌겠죠. 네. 가장 돈을
덜 들이고 가장 효과적인 차를 구매를 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구매 결정을 했을까요? 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색상입니다. 저한테 딱 맞는 디자인. 어쩌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디자인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너무 흡족했던 디자인이었고 색상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판단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면접생들도 많이 옵니다. 대인 면접, 취업 면접, 승진 면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면접관들이 면접을 임할 때 물론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뭐 사회성,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 준법성, 또 적응력, 또 창의력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면접생을 선발하겠죠. 점수를 주겠죠. 그러나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이런 면접, 답변, 요령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까? 이성적으로 공략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감성적으로 설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라. 그게 바로 키스 법칙. 말씀드릴까요? 키워드로 말하십시오. 아이스 브레이킹,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일스, 재미있고 유쾌하게 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안에는 스태프진들만 계시고 방청객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합니다. 방청객이 있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청중이 있을 때는 청중과 대화하듯 합니다. 질문하고 질문받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러면 거기서 웃음도 나고요. 아주 유쾌해지고요. 혼연일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까? 주고받는 거예요.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 5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5가지가 있거든요.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런 법칙도 있어요. 이 법칙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5번째 습관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가 5번째 습관인데 그렇습니다. 경청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답니다. 그 기술이 뭔지 아세요? 퀘스천, 질문하라. 강의를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연설을 잘하려면 중간에 질문하세요. 대화를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소통을 잘하려면 질문하세요. 대화를 잘 풀어가는 방식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망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말할 거리가 빈약하세요? 질문하세요. 상대가 말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상대가 웃음을 자아나게 합니다. 네,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요? 질문하세요. 호전일체가 되세요.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찬 특강에 배철옥 변호사를 만났는데 배철옥 변호사가 수요 CEO 과정에 나오십니다. 지금 18회 수강인데요.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카데미에 오셔서 100회를 수강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1년은 52주, 54주죠. 물론 이제 추석 명절도 있고요. 설날 명절도 있고 하면 빼고 나면 50번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100회를 수강하려면 2년 반은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2년 반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시겠다는 결의를 가지시고 지금 수강하고 계신 배철 변호사님이 중요한 재판에 있었는데 승리하셨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포즈를 쓰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말을 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뚱벙뚱벙 호시우보처럼. 호시우보가 뭔지 아시죠? 호랑이 눈처럼 앞을 직시하고 우보 우직하게 황소걸음처럼 걸어나가라. 말을 잘하는 방법이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방법이요. 포즈를 쓰는 것입니다. P-A-U-S-E. 말과 말 사이를 끊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즈 썼거든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이 말보다는 전자의 말이 훨씬 더 귀에 잘 들리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요? 포즈 쓰세요. 그러면 템포가 나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포즈를 쓰면 템포가 나옵니다. 템포는 뭔가요? 리듬, 박자입니다. 템포는 뭘 우리에게 안겨주나요? 신병을 일으킵니다. 신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흥이 납니다. 흥나는 문화, 신바람 문화 아시죠? 이면우 교수의 W 이론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강의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대화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삶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신명이 나야 됩니다. 신명을 나는 방법은 네, 템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리듬감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뭘까요? 네, 템포가 들어갔습니다. 리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유쾌합니다. 여러분, 무료하십니까?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하실 때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흥이 납니다. 네, 이제 여행을 떠나요. 또 오늘 같은 밤, 또 대한민국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요. 그런 노래 흥얼흥얼 되면 파초란 노래 좋아합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좀 굉장히 고음을 쓰는 노래죠. 그 다음에 파초란 노래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삶이 흥이 납니다. 재밌어집니다. 네. 포즈 템포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요. 예, 노래하듯 말하시면 돼요. 노래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연음법을 씁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끊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노래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연음법을 써서 말을 좀 구사해 봤거든요. 자,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퀘스천이 명약입니다. 만변통치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화하듯 말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5가지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키스 법칙까지 말씀드렸거든요. 키워드로 아이스 브레이킹, 셀프 어플리케이션, 스마일스. 스피치 4법칙이 있네요. EOB 법칙이라고 해야 합니다. 열정의 EOB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example, outline, benefit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요. EOB 법칙을 쓰는 겁니다. EOB 법칙은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 하세요, 스토리텔링 하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면접에서도 스토리텔링 면접법이 있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휴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요. 휴학을 하고 네, 배낭을 짊어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요? 휴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휴먼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EOB 법칙입니다. 예화를 드세요. 그리고 그 예화에서 하나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다시 풀어내세요. 분사시키세요. 이게 EOB 법칙이거든요. 저는 이 법칙을 모래시계형 법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모래시계형 여러분 아시죠? 모래시계. 위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모래가 쭉 빠지죠. 아주 작은 그 가운데 있는 관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거 같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뭐죠? example,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요? 생활의 단편, slice of life. 그리고 그 예화에서, 그 경험담에서
그 휴먼 스토리에서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분사시키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콜로모스 달걀 아시죠? 콜로모스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계란을 한번 테이블 위에 세워보세요.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콜로모스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네, 계란을 탁자 위에 탕 치는 순간에 밑에 있는 계란이 깨지면서 섰던 것이죠. 지금 콜로모스의 달걀의 예화는 그런 것이고요. 예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방청객이 계시다고 하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의력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네, 창의력, 기발한 발상 이거죠. 창의력, 예,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디렉터 참 좋아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말 좀 좋아합니다. 왜요? 스피치도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크리에이티브가 하게 하려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뭔지 아시죠? 네, 광고 기획자를 얘기합니다. 광고 기획자는 카피를 뽑아냅니다. 카피가 기상천외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상품이 그 기업이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각인이 됩니다. 이처럼 촌철 할인과 같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뽑아낸 카피처럼 말하여라. 어려운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이 창의성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의 창의성을 발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테면 돌아가는 방법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양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웃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엉엉 웁니다. 기쁨의 최고조는 뭐죠? 울음입니다. 우리는 슬퍼서 웁니다. 엉엉 웁니다. 울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가요? 예, 어려움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밝은 내일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요. 세상은 양면적인 것입니다. 추운 곳에 있어봐야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창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뒤집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네. 일이 안 될 땐 뒤집으면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도 뒤집는 것입니다. 찾길이 막혔다고요? 아,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건강을 잃으셨다고요? 아, 뭔가 생각을 하고 한 텀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요? 아, 뭔가 개선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것이로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도 뒤집으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역설의 힘, 이 바로 창의적인 힘인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조적인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관조적,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멀리서 바라보면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네, 지혜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네, 그리고 깊이 있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뿜어 보실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배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호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2살이 되고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얘야, 왜 이렇게 숨이 가쁘다냐 하시면서 하소연하시죠.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사실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목젖에서 숨이 멈춥니다. 하면서 운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또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요, 호흡의 중심을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시고요. 눈을 감고 하면 이게 호흡 명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셨나요? 저만 눈을 감고 있습니까? 함께 해주시죠. 투게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기술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은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시장을 가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방송 듣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지금 내 몸에서 혼을 바깥으로 이탈을 시키겠습니다. 이탈이 됐나요? 네. 공중으로 부상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진출에 있는 FM 교육방송 지붕이 보이네요. 네, 좀 더 올라갔더니요. 청주가 보이는군요. 좀 더 올라가 보실까요? 한반도가 보입니다.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네요. 네, 내 삶의 그 둘레 울타리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조금 내려와 보실까요? 네, 다시 진출에 있는 FM 교육방송 지붕 위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군요. 저는 대전에서, 진천에서 그 둘레에서만 아주 아둥바둥 살고 있군요. 얼마나 사는 모습이 울타리 쳇바퀴 돌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벗어나 보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관조적 사고법입니다. 좀 멀리 바라보면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사고, 바로 관조적 사고법이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일탈합니다. 파탈합니다. 파괴하고 일탈합니다. 저는요, 새벽 5시까지 때론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료들과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12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어떤 이는 7시 이전에 식사를,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야행성입니다. 때론 모든 정해놓은 룰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파탈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 다이나믹해지고, 삶이 더 가치가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이면 매일 그렇게 살다고 하면 이건 방탄적인 생활이 되겠죠. 가끔은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 제가 FM 교육방송에 오면서 앉아서 강의하는 거 오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데 소원 풀었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버스킹 하는 거입니다. 저 밖에 있는 버스가 완전히 개조가 되면 버스를 몰고 나가서 아주 번화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버스킹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또 하나 소망이 있는데요. 저녁에 여기 한번 오늘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왔는데 지금 한 가지 주제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주제를 가지고 올 때는 저녁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오게 되면 저녁에 강의하고 이 진천의 맑은 공기와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승훈 PD님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파탈적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오비 법칙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콜럼버스가 달걀을 얘기했습니다. 이 달걀에 주는 의미는, 메시지는 뭔가요? 창의력이 경쟁력이라는 것이었고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5가지, 6가지의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베네피트를 분사한 것이죠. 네. 지금 how to say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룩스가 있습니다. 메라비안 교수께서 메라비안 법칙을 말했는데요. 말하는 내용이 7%, 전달하는 스킬이 38%, 그리고 나머지 55%는 뭔가요?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 설득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싶으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설득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설득당했어.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득하세요. 스스로 설득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문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답을 줘요.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쓰세요. 지금 오다를 작성하세요. 지금 계약을 하실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함으로 스스로 설득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설득하려면 내용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 룩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지에 자크는 올렸는가? 명강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바지에 자크 올렸는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웃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강사가 외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빠뜨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말쑥하게 정숙하게 나와서 면대면을 하려고 하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룩스는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하고도 부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A-I-T-T-I-T-U, 애티튜드 참 훌륭한 말입니다. 이 알파벳에서 A를 1로 대응하고요. B, 2, C, 3, Z 24까지 대응해서 애티튜드를 숫자화하면 딱 100이 되는 숫자가 애티튜드입니다. 가장 완벽한 숫자, 애티튜드. 랄리지, 로직, 러브, 스튜던트 이런 단어, 그다음에 럭키 이거 숫자로 변조해 보면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로지 애티튜드만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Life is attitude. 삶은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애티튜드가 긍정적 애티튜드여야 된다.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신의 삶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거든. 삶의 방식을, 삶의 관점을 긍정화시키세요. 메이킹 오브 포지티브적인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룩스 말씀드릴까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이 컨택, 페이스, 보이스, 제스처, 포즈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아까 대담 중에 제가 활용점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 벽에 벽화를 그리면서 용을 그렸는데 눈을 찍는 순간 그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게 활용점점 아니겠습니까? 스피치의 활용점점은 제스처입니다. 적당히 제스처를 구사하면 내가 그 주제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연하게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고 또 듣는 사람도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제스처인 것입니다. 자, 제스처에 앞서서 룩스 말씀드릴게요. 룩스 중에 아이 컨택, 시선을 집중하라. 아까 스피치 7법칙 말씀드렸죠. 룩, 스마일, 토크 말씀드렸죠. 바라봐라. 그리고 말하여라. 바라보지 않으려거든 말하지 말아라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죠? 사랑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은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바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네, 관계를 개선하려면 바라보세요. 바라보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겠다고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이 컨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스마일, 미소 띄면서 토크,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스입니다. 아까 미소 얘기했는데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질하는 건 이거는
네,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대서는 안 되고요. 네,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와주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는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제스처. 네, 손가락을 이렇게 피지 마시고요. 네, 적당히 모아서 제스처를 사용하십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적당히 제스처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 P-A-U-S-E, 포즈인 것입니다. 포즈 is power.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 쓰는 것입니다. 말을 끊어보세요. 지혜가 발동이 돼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서둘러 보세요. 지혜가 달아납니다. 오발타임이 나오고요.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곤조곤 말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화 석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pace is love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러브는, 사랑은 love is space, 여지를 주는 것이다. 내가 다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 편애하고 너무 극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육은 스스로 독립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네, 떨어져 있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조적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네, 반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가 와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방적 질문입니다.